반갑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남북 통신선 연결 문제로 완전히 나라가 그냥 떠들썩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미 연합훈련 관계 문제도 이제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남북 통신선 연결과 한미 연합훈련 이런 함수 관계는 어떤 거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남북 통신선 하면은 그 라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판문점의 그 실무 라인 직통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군사 통신선이라고 이제 서해지구, 동해지구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라인이 있는 거죠. 그 한 라인은 원래 7.4 남북 공동성명 할 때 이유락 중앙정보부장하고 북의 김일성 주석 동생인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라인이 그때 설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있은 다음에 이제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의 이제 통전부 이래 갖고 이제 한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4.27 판문점 선언 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 국무위원회 이래 갖고 이제 한 라인이 설치됐단 말이에요. 요건 아직 이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군통신선하고 이제 실무라인 통신선은 광케이블이 3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통전화선, 그다음에 이제 팩스선, 그다음에 이제 예비선 요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번에 이제 연결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일인가 그때는 이제 국제 상선 공동망에 통해서 이제 경비 함선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했다. 이래갖고 했다는데, 요 이제 국제 상선 공동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서해다 동해다 이렇게 해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박들이 서로 주파수를 미리 정해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다 연결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직통선이 이제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서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북 통신선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요 직후에 이제 여당에서는 소나기와 같은 이제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반겼고, 이제 미국도 이제 뭐 환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커트 캠벨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 별명이 뭐냐면 아시아의 짜르예요. 지가 아시아의 황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한마디 한 거죠. 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화는 열려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긍정적 반응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반대하는 애들이 이제 야당만 반대를 했죠. 공무원 비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 없이 뭐 되냐. 뭐 이런 거. 특히 대선에 이용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경고와 우려를 딱 이제 날리는 이제 이런 거. 걔들 감이 좋긴 좋은가 봐요.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즉각 이제 이런 코로나 시가 있으니까 이제 영상 이제 회담 시스템을 한번 짜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동안 10개월 동안 이제 못했던 이제 이런 이제 물자 반출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협력 지원 이런 거는 즉각 재개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나간 얘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왼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이제 이 많이 나간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많이 나간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남북 통신선 연결을 북이 이제 왜 동의했냐 이거죠. 그 배경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북의 식량난, 코로나 위기 이런 게 깔려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북이 나온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막 대서특필해 갖고 계속 쓰고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개거품을 물고 이제 토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박 자료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7월 달에 이제 북에서 유엔에다가 자발적 보고서라는 거 하나 냈어요. 그 자발적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유엔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라고 이렇게 설정된 결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북이 이거 좋다. 그래서 우리도 2030 아젠다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쫙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최초로 이제 북의 경제 상황에 대한 상당한 수치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번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식량 생산 문제도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북이 이제 식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할 때 550만 톤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550만 ton 필요한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항상 초과 산출을 이제 북이 했어요. 그래서 곡물 문제,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북이 이렇게 막 남북 대화를 막 시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걸 숫자 속에 이제 딱 나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렸을 때 의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동들의 육아 문제 대책을 세우자 한 게 이제 안건으로 이렇게 독립안건으로 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도위를 많이 매겨야 된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해요.
그게 저도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그 콩우유, 식물성 콩우유를 많이 먹였다 해요. 이제는 이제 동물성 젖우유를 많이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소우유, 그다음에 양우유, 뭐 염소우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먹이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발육이 좋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뭐 된다고 어디 뭐 북은 뭐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게 막 됩니까? 그 기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북의 식생활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밥보다는 이제 다른 걸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곡물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생선도 먹고 이런 쪽으로. 그럼 그런 것들을 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이 그런 걸 당해서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식생활 문화도 이제 다변화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베이스, 공급 베이스들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식량 사정 때문에 남북 통신선을 연결했다.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근거 없는 거의 북맹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정세 인식이다. 이런 걸 거의 뭐죠 민심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른쪽으로 이게 많이 나간 것도 있지만 왼쪽으로 많이 나간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이제 막 도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년 이제 2022년에 이제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그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그 상하이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 밑에 있는 데가 항저우인데 중국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3번 했잖아요. 북경에서 한 번, 광저우에서 한 번. 내년에 항저우에서 해요. 근데 그 2월 달에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열릴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계속 이게 퍼날르고 있습니다. 이게 퍼날르고 있는데 이제 뭐 언론에서만 푸는 게 청와대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이게 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통일운동 하는 분들도 그런 어떤 기대감을 담아서 어떤 이렇게 날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북 통신선 그 연결 하나로 북남 간 그 순회 회담을 기대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딱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마디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곧 8월 달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열린다고 하는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어떤 반전의 계기에 어두움을 하는 그런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북은 이 남북의 이런 통신선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심각한 정치 군사적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통신 연결을 통해서 과연 남쪽이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 번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 연결 하나로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뭐 곧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왔다고 그 봄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에서 또는 미국에서 무슨 일 하나 생기면 막 일희일비하고 막 호떡집에 불나듯이 막 시끄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되게는 우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없으니까 뭐 하나 터지면 와, 뭐 하나 터지면 와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있는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 남북 통신선이 연결된 그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좀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북에서 남을 벌여서 적대관계라고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은 그렇게 적대관계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남북통신 연결한 게 남북관계를 개선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확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이 그 의미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북은 왜 남쪽을 적대관계라고 하냐 이런 거죠. 아니 뭐 옛날 그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게 얘기했을 때는 뭐 또 그렇게 얘기해도 대화도 하지만 그렇게 막 심하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요. 근데 문재인 정부한테 적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북에서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을 한번 이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북에서 남부 현재 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이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3가지라고 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1차적이고 직접적인 건데요. 북이 열받은 거예요. 지난번 9.19 공동성명, 평양 공동성명 할 때 그 부속합의서 군사합의서라고 있어요. 그 군사합의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과 북은 지상, 해상, 영공에서 서로의 적대 행위를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그 근원이 되는 것을 해소해 간다. 이렇게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의 남과 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때 평양에 와가지고 능라도에서 15만이나 평양신문 앉혀놓고 우리는 7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니 5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하며 백두산에 가서 손은 왜 들고 하냐 이거죠. 그 열받은 거예요. 그런 어떤 분노의 표시가 이제 하나 있는 거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당히 지금 좀 전략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은 뭐냐면 대미 결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은 핵을 무장한 이후에 지금 이제 싹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대북 그 적대 도발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자기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하고 얼마 전에 뭐 15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다음에 미국과 일전을 치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 조건에서 근데 이제 북이 미국과 일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남쪽이 총뿌리를 어디다 겨누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냥 미국에서 전략 자산 들여오고 한미동맹 끌려다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북이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제가 이제 북의 현재 그 마음 상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제가 JS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신하균이 인민군 병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신하균이 뭐라고 하냐면은 국방부는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하고 한판 승부를 보려고 한다. 근데 남쪽에 있는 동족이 자꾸 미국 무기 사들이고 한미동맹하고 그 돌격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결전 속에서 그 남한 동포들이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한미동맹은 뭐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뭐예요? 북을 그래도 상대로 한다. 뭐 지금 이제 갈등 관계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중미전쟁에 지금 동원부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미동맹을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한미일 한 수직동맹에 들어와라.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러면서 싫은데 자꾸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뭐예요? 이제 중미 전쟁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거기다 이제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하고 나중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도 이제 뭐 한반도 이런 거예요. 한반도가 뭐냐? 중미 전쟁에서 대중 전쟁의 병참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한말 때 어떻게 망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도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만큼 이게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제 한미동맹이 어떤 대중 포위 전략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돌격대, 병창기지화 되면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민족 간에 자기도 원하지 않는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갈 그 민족 간의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어쨌든 그 남북 군사합의서를 안 지키고 자꾸 이제 한미동맹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북이 그 남쪽에 대해서 이제 적대 관계를 감수하고라도 강하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남북 관계를 계속 적대 관계로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또 개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그 기념 그 열병식장에서 그 연설문 중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면 정의 그 남녘 동포들한테 인사를 전하며 또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북에서 군사분 계산 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5가지 군사행동에 즉각 조치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당 중앙 군사위원회 그 예비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잠정 유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북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남북 통신선 연결이라는 게 단순히 실무적 조치가 아니라 어쨌든 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북의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한 실무 조치는 아니에요.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건 이제 맞다 이거죠.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보았을 때 이제 그 북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남북 관계의 한미 동맹에 포섭된 이런 것 속에서 이 적대 관계적 측면하고
또 이제 민족으로서 이제 개선해야 될 측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고심 어린 나름의 이제 이 전략적 고려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 속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개선의 어떤 출路를 열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통신선 연결이 이제 타결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적대관계적 개선적 조치를 이렇게 통일적으로 딱 보게 된다면 이거 갑자기 뭐 통신선 하나 연결됐다고 내년에 정상회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하는 것은 이제 애초부터 이제 나올 수 없는 분석이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설명이. 네. 이런 말씀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의 그 이제 입장은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건 이제 북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됐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됐든 북에서 뭐라 하든 미국에서 뭐라 하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딱 정하고 일관되게 가는 어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점이 뭐냐 했을 때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을 써야 될 가장 이제 제1의 과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하면은요, 세 가지의 이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북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은 게 그 뭐예요? 그 북에서 어쨌든 임의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선제 타격을 하고 참수작전까지 포함된 그건 502호 작전 계획을 집행해보는 그런 어쨌든 그 대북 아주 그 적대적인 그런 훈련이잖아요. 그걸 왜 계속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단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이게 유리하고 좋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이 중미 대결의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 한반도가 이 중미 전쟁의 그 전쟁터로 되고 남쪽이 그 병참 기지가 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게 연합훈련이에요. 뭐 여기서도 연합훈련하고 저기서도 연합훈련하고 이거 나중에 묶으면은 뭐예요? 그게 이제 중미 전쟁의 어쨌든 그 훈련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어떤 미래의 어쨌든 그 한반도의 위기를 확대된 한반도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이제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한미 연합훈련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단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는데도 한미 연합훈련을 우리가 이제 강하게 하면서 그 청산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뭐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뭐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망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뭐 집권을 해보겠다 이러고 이제 나서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아직 근본적인 청산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 그런 이제 쓸데없는 목소리를 하는 걸 콱콱 눌러가면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일타삼피다 이런 겁니다. 남북 관계 좋아져서 좋고, 중미 전쟁이 안 말려들어서 좋고, 분단 적폐 청산해서 좋고 이런 거죠. 거기다 이제 덤도 하나 있어요. 덤이 뭐냐? 예. 한미 연합 훈련을 딱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전작권 협상을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은 뭐예요?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전작권을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미 연합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돌려준다는 건지는 미국이 판단하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거잖아요. 뭐 사라. 이러면서 계속 전작권을 안 주면서 그럼 우리 뭐 미국 뭐 다 사고 한미 연합을 계속 끌려다니고. 근데 한미 연합훈련을 딱 중단하면 뭡니까? 전작권 협상 재협상하자. 이러고는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도 이렇게 끌려가는 방식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전작권 재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덤이다 이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좀 당당하게 딜레마를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한미연합훈련을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하고 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예 영구 중지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쩌면 한미 연합훈련을 상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코로나니까 좀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이제 상황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또는 축소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영구 중단해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어쨌든 국격이 높아진 우리 당당한 자주시대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한미 연합훈련을
그 뭐 올해 당장 이게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이제 8.15가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그 목소리를 우리가 크게 외쳐야죠. 응? 한미연합은 연구 중단해라. 응? 근데 올해 못 막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럼 내년에라도 막아야 됩니다.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는 완전히 이제 막는 이런 이제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시는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이러한 어떤 국민적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은 내가 안 하겠다. 이제 이런 후보들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이 8.15, 그 출발점이 되는 8.15, 그런 것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